오직 둘뿐인 그대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권영진 편 시작합니다. 네, 지난 편 경북도지사 이철우 편에 이어서 대구시장 권영진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저희의 한미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을 평가해 주실 이분도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민주당 야당입니다. 네. 그 지방자치적 관점에서는 제1야당 의원님을 또 모시고 유일야당 의회 내에서 네. 한번 모셔봤는데요. 천집장님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65년생입니다. 별명은 리틀 김부겸. 아하. 아 그래요? 그 외모부터 김부겸 의원과 닮았다. 네. 칭찬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리틀 정도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 외모뿐만 아니라 네. 이 행보가 김부겸과 닮았다. 아 그래요? 네. 대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네. 그리고 이 2014년에 무소속 시민 후보로 네. 시의원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습니다. 첫 선거에서는 35.03%로 네. 당시 새누리당 오철한 시의원에게 이 안타까운 패배를 패배 아픔을 겪게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절치부심해서 김부겸 의원을 국회의원 당선자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네. 김부겸 의원 입당은 그러면 그 사이에 네. 하시고 김부겸 의원 보좌관과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을 네. 지내고 네네. 4년이 지났죠. 지난해 선거에서 네. 대구 수성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50.06%. 네. 이 당시 4년 전에 패배 아픔을 맛보게 했던 네. 똑같은 후보한테. 네, 똑같은 후보한테 네. 76표 차이로 어허. 당선이 되면서 1대1 대결이었나요? 예, 1대1 대결이었습니다. 50점 몇 퍼센트요? 50.06%. 우와. 그러면 그 사람은 49.94%. 네, 상대 후보는 49.93%. 93. 네. 아. 그러면서 네. 이 리틀 김부겸이다라는 네. 칭호를 얻게 됐고 대구시 의회에서 네. 제1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식 아. 대구시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식 반갑습니다. 의원.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가 제 노래입니다. 네, 뭐 뉴스 밑장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구광역시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식입니다. 아, 우리 만나 대구 뵙게서 얘기 반갑습니다. 나옵니다. 의원. 네. 너무 좋아. 지역구가 어디시죠? 지역구는 만촌 2동 3동 그리고 고산 1, 2, 3동입니다. 거기 구가 수성구. 네. 예. 수성 그럼 수성갑. 갑 지역이죠. 수성갑. 수성갑이면 김부겸 김부겸 의원 네. 같은 지역구. 예, 예. 네. 그때 당선되셨을 때 네. 김부겸 당시 장관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 와서 네. 왜 선거 그거밖에 못 만만치 이겼노? 않지.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 당선됐는데도. 예. 아까 표차가 76표 차? 예. 예, 정확 86표. 86표. 예. 10표가 어디서 나오는데 10표를 더 깎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86표 차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생각했습니다. 아, 86점? 제가 72점으로 이종이야? 카트라인 2점 넘겼어요. 네. 그래도 네, 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막 개표 때 막 엎치락뒤치락 하셨나요? 네. 뭐 한 12시에서 새벽 한 2시 네. 사이에 네네. 뒤집어졌다가 아. 다시 마지막에 다시 뒤집었죠. 그러면 확정이 한 몇 시쯤에? 5시 좀 넘어 확정 나가지고요. 마판까지 네, 시간을 그때 그 모 방송국에서 네. 저를 이제 취재하겠다고 왔었는데 네. 기다리다 당선이 됐어요. 네. 되고 인터뷰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갔는데 다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저보다 더 중요한 구미 시장이 당선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네. 장세훈 구미시장의 당선으로 예. 김동식 시의원이 약간 묻혔죠. 네. 같은 당을 물을 먹이네. 같은 당을. 예. 굉장히 대구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을 당선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제 대구 시의회에 정당별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 25명, 25명. 민주당 의원 5명 이렇게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비례대표가 비례 한 명, 한 명. 예, 네, 지역구 지역구 당선자 네 명. 4명. 그 4명 가운데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되셨나요? 그렇죠. 이 뭐 네. 이 다른 지역 찾아봐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 표차가. 아, 예. 네네. 이번 그 민선 7기에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계열 그러니까 네. 이전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이 외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지역구 의원이 탄생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네. 뭐 역사적인 사건이 이번 선거에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명 이상이면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딱 5명이죠. 네, 5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86분이 더 밀어주지 않았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뻔했지만 예, 그래도 대구 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2개가 생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경북도의회 2부에서 경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다양성은 대구가 떨어지네요. 대구가 경북에는 3개인데 교섭단체가. 광역의회에서는 좀 떨어지고 근데 국회의원 네. 분포를 보면 그렇죠. 대구가 이 컬러풀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한애국당부터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거는 국회잖아, 자유한국당. 국회. 근데 경북도의회는 무소속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랑 함께 함께 해서. 교섭단체를 네. 구성을 제3 했습니다. 교섭단체도 네. 구성을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지역 그러니까 이 경북 쪽으로 갈수록 네. 무소속들이 또 강세를 그렇죠.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대구는 그렇죠. 당 중심 투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도시 지역이 당 중심 투표가 강하죠 오히려. 네. 네. 김동식 의원님도 첫 네. 선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 무소속으로서는 당시에 그 상당한 득표율이었어요. 그렇죠. 이 35%를 네. 얻었는데 그때 낙선하고 네. 무소속은 안 되겠구나. 아 근데 보통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은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민주당에 입당하신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아까 설명에 또 잘못된 게 있었는데 아, 민주당 입당을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그 전에 입당 안 했었고,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시민 후보로 네. 네. 이제 네.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현실 정치에서 선거라는 것은 네. 시민단체가 잘하기보다는 정당이 훨씬 잘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시민단체는 뭔가 이 당위나 원칙을 주장은 잘할 수 있는데 네.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조금 뒤처지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출마를 한다면 네. 정당으로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이미 그때 결심을 예. 하셨는데 근데 가입은 보좌관이 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정당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정의당을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네. 그 문제는. 있었는데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네.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또 그때 뭐 네. 튕겨서 안 하겠다.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예, 바깥에서 열심히 도울 테니까 안에서 열심히들 하시라고. 네네. 그런데 뭐 몇 분이 계속 찾아와서 네.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총선을 도왔죠. 네. 총선을 돕고 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어서 이제 현재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무국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도 뭐 김부겸 의원이 입당을 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게 야 만약에 내가 이 당원이 아니라는 걸 당원들이 알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제 스스로 입당을 했었어요. 사실 그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관들 보면 네. 당적이 꼭 갖고 있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 그 당적이 있긴 한데 의원이 가진 당적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민주노동당 당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동식 의원님의 근데 김 의원님은 지역 보좌관이라서 그러니까. 좀 다를 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역의 구의원은 네. 정의당. 네, 예. 정의당 구의원이 정의당 김성년 의원. 김성년 네. 의원이 또 그쪽에서는 또 있고 굉장히 야당색이 네. 강한 그 지역에서 야당색이 강한 그런 그러면 지역이죠. 정의당에서는 인재를 한 분 놓쳐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정의당을 가겠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뭐 참여연대 활동도 하셨고 네. 이제
뭐 일찍이 알고 계셨을 텐데 네. 좀 우리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이 그 말씀을 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동네 네. 김동식 의원님 지역구 동네 주민들과 이렇게 종종 만나는데 네네. 이 동네 주민들은 김동식 의원님이 무슨 당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식이 아저씨와 아저씨가 활동하는 당이면 내가 찍어준다. 그 정도로 지역구에 그 정도로 지역구에서 이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어쨌든 대구였다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예, 그런 기적에 가까운 승부를 이루는 데는 그 주민들의 초당적인 신망이 네.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만 만났죠. 우연하게. 우연하게. 네. 오늘 어쨌든 이제 그 권영진 시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의회, 시의회,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이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좀 처음이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편입니까? 보시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네.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네.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번 먹자 소리는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적도 없고 아직까지 밥 한 번 드신 적이 지금 몇 달이 없는가요? 지났는데. 그러게요. 1년이 다 되는데. 그래서 네. 별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씁쓸한 대목이. 아니 근데 영향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관계도 트고 아 이 사람들 나 별로 안 괴롭히네.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이렇게 혹시 권영진 시장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그런 편인가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면 소문이라도 나고 할 텐데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럴까요? 술은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뭐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위원장단이나 네. 그러니까 확대 임원들하고는 술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뭐 다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 의회와 하는 경우는 있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들던가요? 권 시장님요? 네네. 혹시 의원 되기 전에도 만나거나 한 적 있었나요? 의원 되기 전 저는 봤죠. 술집에서나 뭐 운동할 때 이렇게 봤지만 예, 그분은 저를 모르는 걸로. 예.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는 시장이 아니었죠, 권 시장이. 아, 맞나? 아니죠.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되면서 예. 대구에 왔으니까. 네.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하게 되니까 이 어떤 사람이다 또는 또 어떤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잔정은 좀 없어 보이고요. 일단 그 외모에서 이렇게 네네. 잘 표현하면 카리스마 아니면 좀 무뚝뚝한 인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유심히 보지 않는 성격이라서 예. 서로 시크한 그런 관계라고 인식이 됩니다. 아니 조금 의외인 거는 제가 예전에 그 권영진 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제가 천용길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자들하고 당구도 치고 뭐 그런다고. 예, 네. 맞습니다. 기자들한테만 그런 건가요? 기자들하고는 스킨십이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네. 김범일 그렇죠. 전 시장 시절에는 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자들과 스킨십을 자주 갖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 시의원들하고도 별로 이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구시의 본회의 중에서도 그런 일이 뭐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시의원들을 약간 알로 보는 게 있어요. 투닥거리는 걸 많이 하죠. 투닥거리는 걸 많이 하고 자기가 나한테 발언 기회를 달라. 시의원이 그렇죠. 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의원이 아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권 시장이 네. 내가 핫바지로 보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핫바지라는 워딩이? 얘기를 했었죠. 네. 내가 핫바지냐. 그러니까 JP 이후로 정치권에서 핫바지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네, 내가 엉덩바가 찍는다고 우습게 보이냐 뭐 이런 네, 그런 그 도정 질문이었나요? 아 시정 질문. 그 사건 이후로 네. 시장님이 자기는 정말 이 배려를 하고 네.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 전에는 상당히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그 시정 질문이나 네. 이런 걸 의회에서 하면 그래도 의회는 의원들의 공간이니까 조금 이 그렇죠. 50점 따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윽박지르듯이 이 의원들 대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상당히 불쾌했었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고 네네. 사석의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보면 네.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의도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뭐 행동이나 말투가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죠.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 말투도 조심할 테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핫바지 그게 언제였어요? 핫바지가 얼마 되지 불과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올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시정 질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김동식 의원님은 시정 질문을 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권 시장이 했습니까? 핫바지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아 예. 이후에 이거 관심을 보고 계시네. 근데 상당히 그 네. 자세가 바뀌어서 권 시장 직접 했어요? 예, 예. 네. 어떤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 2.18 네. 대구 지하철 참사 네네.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2003년. 2003년에 일어난 일이고 네. 2009년도에 이제 그 유족들과 네. 유족 대표들과 이 대구시가 이 합의문도 작성하는데 이 합의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조차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아픈 과거지만 이렇게 묻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네. 하나를 정리를 해야지 이게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니까 그 유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저기 또 동화지구라고 803 케이블카 네. 타는 밑에 고기가 동화지구인데 상윤회 음. 하고가 마찰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시민 안전 테마파크라고 있는데 이것을 유족들에게는 추모공원을 네. 만든다라고 하고 그렇죠. 했고 또 거기 이제 상인에게는 그냥 시민 안전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들 네. 심으면서 유족들에게는 이게 수목장이라고 하고 네. 거기에 상인들에게는 그냥 조경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 탑을 세우는데 탑 뒤에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들을 쭉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에게는 이게 이제 위령탑이라고 하고 네. 또 거기 상인회에는 그냥 안전 상징물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게 언제적 있었던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알린 게? 그게 이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러니까 이 상인회에서 하는 행동과 이 유족들이 하는 행동들이 서로가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들은 여기가 당연히 추모공원인데 왜 추모를 못하게 하지라고 하고 또 상인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안전 테마파크인데 왜 자꾸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지라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 네네. 이것을 이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유족 대표 그러니까 대책위라고 하는 대책위 대표 그리고 상인의 대표랑 저랑 제 방에서 만나서 네. 지금까지 그 서로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네.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달라 해서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제가 필요하면 가겠다 해서 네. 이제 좀 풀려 나가고 있고 이거는 권 시장님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권 시장님이 그래도 시장이 되고 나서 네.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알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그때 뭐 답변 태도도 뭐 어느 정도 보시기에 만족하셨습니까? 시정 질문 때? 예, 뭐 그렇게 예전처럼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 권영진 시장의 그 시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뭐 비판적으로든 혹은 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더 독려하기 위해서든. 일단 그 20 몇 년 동안 GRDP 꼴찌를 하고 있는 대구고 네. 경제 성장률도 전국 비하면 가장 낮은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분이죠. 경제 네. 부분이고 그러면 미래 먹거리 대구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그 권 시장 산업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네. 그 동안의 어떤 성과나 한계라든지 이제 시장님이 예. 5대 신성장 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자동차, 의료, 전기 자동차, 네, 의료, 로봇, 네. 에너지, 스마트 시티 네. 이런데 로봇은 최근에 등장했고요. 이게 뭐 갑자기 최근에 로봇이 네. 그 전에는 로봇이 없었어요. 5대 신성장에.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네. 미래형 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 스마트 시티인데 미래형 자동차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니까 미래형 자동차 그러니까 등장할 예, 자율주행 자동차. 아, 똑똑하신데요. 아니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오늘만 하면서도 네. 제가 다른 데서 방송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다들 스튜디오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까먹어. 40살 넘으신 분들이 명사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다들 한원변하고 한지식 하시는 분들이 명사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뭐지? 이동영 씨도 그랬어요. 이동영 씨도 뭐지? 오늘 새벽에 축구를 해서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준비돼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네. 전기 자동차만 보면 대구시가 일단 뭘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납품하는 이 이제 회사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전기 자동차는 훅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스매치가 실제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동차 관련 업계의 기업들이 모이면 겉으로는 이 권영진 시장이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네. 박수를 치고는 있어요. 박수 치고 있는데 뒤에서 기업체 대표들끼리 모여서는 야, 저 권 시장이 저 웃잘라고 저러노 왜 저러노 구조조정이잖아요. 구조조정. 네,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네. 그 납품업체들 네. 대표를 몇 분 만났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대구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자동차의 1, 2, 3차 하청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권 시장이 이걸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곳과 그리고 그거 외에 그 내연기관 말고 자동차 셰시나 이 보닛에 들어가는 부품을 네. 납품하는 곳 이거는 전기차가 있어도 이 부품들은 계속 납품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짓지 않고 네. 이 그렇죠. 업체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구분짓지 않고 신산업으로서 이 전기 자동차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내연기관 엔진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우리 보고 죽으란 거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메시지에 저는 실패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담당 과장과 네. 그다음에 그 아시죠 대구시가 그 네. 칼마토라고 완성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네. 회사의 이사분을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근데 과장님 물었어요. 왜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수공단에 자동차 부품 이 납품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대구시가 완성차를 만들면 이 부품하는 회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한테 물었어요. 현대차 완성차 가져와 가지고 네. 그 전기 자동차로 개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져오면 싹 다 빼고 새로 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들으셨죠? 내가 이랬어요. 무슨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살릴 수 있냐고. 네. 전기 자동차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이게 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메시지의 실패였고. 아 이게 메시지 실패가 아닌데? 캠페인의 실패였다고 보는데 네. 저는 권영진 시장이
도시적인 관점, 이렇게 산업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도시적 관점으로 봤으면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여론에서나 또 경제계에서 좀 환영을 좀 받을 수 있. 차라리 뭐 미세먼지 얘기를 그렇죠. 하거나 기후 변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거를 게 하기 위해서 미래형 자동차로 간다라고 네.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여론이라도 권 시장을 조금 더 지지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개편할 네. 것인가 관심을 좀 보였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전문적인 것으로 산업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권 시장이 대구형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의 대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 네. 라고 뭐 선언을 했어요. 네. 대구 특히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네. 대구에는 대기업들 안 온다라고 선언하고 이 현실을 인정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세. 그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다. 네. 초선 때는 대기업 3개 유치한다. 아니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 네네. 네.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 나왔던 대기업 유치 포기 선언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포기선을. 지금도 대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했다고 자랑하거든요. 첫 기자는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니, 대구형 일자리 네.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네. 권 시장이 축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형 일자리는 네. 대기업 유치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네. 말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미래형 자동차를 고민하면서 네. 대구 성수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걱정했다. 뭐까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성수공단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래형 자동차를 하겠다라고 한 도시가 광주하고 대구였었어요. 네. 전국을 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하드웨어 쪽을 광주가 하고 거기는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 자동차인가 예. 네. 기아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쪽은 광주에서 하고 그러면 대구는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면은 배터리 뭐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니까 네. 이런 것들을 회사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무선 충전 자동차 무선 충전하는 뭐 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지금쯤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말 터무니없게 완성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완성차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멀쩡한 현대차를 가져와서 거기 안에 부속을 다 드러내고 차를 차체를 완전 분해해서 네. 배터리를 네. 다시 깔고 네.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부품은 뭐 곱창 골목에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이름을 바꾸는 거죠. 현대차가 아닌 다른 차로. 근데 만약에 구미형 일자리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 아닙니까? 예, LG 맞습니다. 화학이 예. 지금 그러면 대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구미형 대구에도 일자리를 이게 하게 크게 되면.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미형 일자리에 뺏기는 거예요, 혹시? 약간? 뺏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전기 배터리 안에 필수적인 부품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LG화학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구미와 포항, 대구를 잇는 이 삼각 벨트가 네. 사실상 서로 간의 역할을 조금씩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미에서 생산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포항 쪽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대구가 전기차를 완성차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부품을 대구로 공급하게 되는 네. 과정까지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좋은데 대구의 기존에 있던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 문을 닫게 돼. 내연기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워딩이 달라지는데 수소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는. 대구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대구는 수소차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전기차에서 수소차 이야기로 전환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기차에 쏟아부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서는 구미가 전기자동차 방금 말한 네네. 대기업을 구미로 유치해서 응?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다거든요. 배터리 성능 고도화, 경량화 이게 기술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 대구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수소차로 울산이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수소차는 또 울산에 네. 하고 있고. 뭐- 차라리 울산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하던 거를 대구에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너네는 수소로 가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자동차는 네. 대구가 경쟁력이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갖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그냥 단순 납품하는 회사들이 몇 개, 그것도 뭐 1차 납품 회사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2차, 3차 밴드들인데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그래서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본인이 그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 타고 다니는데 경북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본인도 좀 불안해하신다. 언제 전기가 다 나갈지 따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구미 안동을 왔다 갔다 하신다. 근데 전기차 보급률은 네. 이제 서울하고 제주인가 서울 제주를 빼고 나면 네. 세 번째거든요 보급률이. 네. 이건 정말 시민 보급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네. 어쨌든 대구가 분지고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네. 분지에서 빠져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한 정책인 것 같고. 처음에 그 보조금 정책을 굉장히 좀 잘 펼친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썼죠. 네. 보조금 정책을. 그 이제 그 미래차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5대 신성장 산업 중에서 이거는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신성의 물이라 있잖아요. 물 산업 클러스터. 네. 네. 그거는 이번에 물기술 인정원을 대구로 네. 하는데 우선 큰 도움이 될 거죠. 먼저 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물 산업으로 우리 대구가 해보겠다라고 먼저 이제 주장을 했고 네. 그러면서 물기술 인정원을 대구로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게 이게 묶여지면서 이제 일단 물 산업 사실 저는 지금도 물 산업이 얼마만큼의 이게 산업으로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 의아하게 하는데 어쨌든 네네. 어쨌든 이것은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동차는 전국 최초로 못 할 수 있지만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산업 그리고 의료도 네. 상당히 이 대구가 경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을 좀 기반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료 쪽은 조금 뒤순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보면. 네. 오히려 차라리 좀 더 동네해가지고 키웠으면 하는 게 김 의원님 생각인데 네. 뭐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뒤로 사실 밀려난 것 같다. 이 부분은 네. 이게 또 공항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좀 갖춰줘야 네.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의료 그 요구 고객들을 네. 이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인데 일단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뭐 이런 장점, 단점, 한계 그리고 유의미한 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분야는 권영진 시장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뭐 도정의 시정의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좀 지적할 만한 거야. 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청렴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대구는 요즘 많이 계속 떨어졌죠. 네. 비리 부패 이런 게 자꾸 터지고 있고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뭐 일벌백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시장님 거기 대해서 너무 무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인데.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는 나왔죠. 이제 네. 그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네. 이제 같이 그 책임을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이게 연좌제를 연좌제가 아니냐. 아니 그게 이야기는 권 시장 방침이었나요? 최근에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야기 하도 이제 이렇게 네. 뭐 비리가 나오고 문제가 네. 생기니까 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막 그 상급자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걸 유심히 뜯어보면 네네. 그 안 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직원만 찍어서. 또 찍어서 네, 네. 문제 삼으면 되지. 네. 이 문제가 있으면 당신도 다 다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덮고 살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군대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그러니까 이 권 시장이 언급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국장이
국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네. 밑에 있는 과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주무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내부 돼버리면 고발을 활성화하는 건가? 내부 고발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럼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윗사람은 책임 안 져요? 아, 윗사람도 책임지고. 그건 다 똑같다. 네, 다 똑같다. 너희는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하다. 근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가설인데 아까 전에 이제 의원들과의 관계, 권 시장의 그리고 이제 청렴도에 대한 무관심 한 듯한 행각.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권영진 시장이 대구에 정을 못 붙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치명적인데 이 단체장이 지적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지적은 네. 이제 어찌됐건 권영진 시장의 커리어를 네. 봐도 계속해서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네. 시장이 사실 대구와의 관계는 청구고등학교 3년 네. 이외에 없죠.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고향이 어디죠? 안동이고 안동입니다. 학창 생활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안동을 안동에서. 나왔고 이제 대구에서 청구고등학교 3년을 다녔고 네. 이유는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커리어도 이제 그렇죠. 노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을 왔거든요. 네. 그때 사실 대구의 주류도 아니었고 대구시장이 물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 그 새누리당계의 원래 권영진 시장이 또 좀 이 혁신적인 어떤 이런 캐릭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당은 새누리당을 뽑았지만 사람은 이 야당적인 사람을 뽑았다라는 색깔도 강했었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구의 인프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그랬기 때문에 또 참신한 정책들도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시민 원탁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책들은 굉장히 참신한 정책들도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에 빚이 많은 정치인들은 네. 그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그런 좀 자유로운 정책들은 펼쳤던 것도 사실이죠. 저는 좀 다르게 네. 권영진 시장님이 지금 집도 대구 아니잖아요. 네. 집도 없잖아요. 대구에. 근데 보통의 아니 집이 어디 정치인들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집에 있겠죠. 보통의 정치인은 이쯤 되면 그래도 이사를 하는 가족들까지 내려오는데 네. 초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정 기자님 말씀 초선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 스킨십도 강화하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지역 사람들하고 호프집에서 뭐 맥주도 마시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대구 사람들한테 질린 게 아닌가. 권 시장이 권태기야 권태기. 이제는 막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네. 별로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어서 좀 보시기에도 재미가 없어 보입니까? 늘 우울해 보이던데. 오히려 이제 네.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권 시장은 대구 시장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권 시장은 나이를 보나 자기의 어떤 이 스타일로 보나 이제 네. 더 큰 정치를 좀 해보고 싶고 사실 대구 시장이 된 이유도 이제 보수 정권의 어떤 혁신적인 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더 큰 어떤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대구시 그러니까 좀 지난 4년에서 자신의 어떤 결과를 네. 시민들이 좀 몰라준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이 권 시장 두 번의 선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초선을 할 때 55.95%로 당선이 됐거든요. 당시 이제 김부겸, 네, 김부겸 전 장관이 40%로 득표했는데 이때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69%였어요. 근데 권 시장의 득표율이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보다 낮았어요. 반면에 김부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득표율이 23.8%였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김부겸 의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해 선거에서는 상황이 좀 역전이 됐어요. 예, 권 시장이 당선이 된 게 53.73%로 당선이 됐고 네. 임대윤 민주당 시장 후보가 39.75%, 김영기 바른미래당 후보가 6.5%였는데 정당 득표율을 보면 한국당 득표율이 절반이 안 돼요. 네. 46%였거든요. 그럼 권 시장이 자유한국당 득표율 웃돌아서 득표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일부의 표도 받아갔다. 네. 거꾸로. 그 민주당이 35.78%. 그 이거
이걸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대한애국당 표는 기본 가져갔을 거예요. 아니 그때 예. 그 바른미래당이 김현기 교수 예, 아, 10.78%를 받았는데 김현기 후보가 6.5%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이 바른미래당 표, 대한애국당 표까지도 모조리 가지고 갔고 그리고 정의당 표의 일부도 가져갔을 거다. 그렇겠죠. 네, 지금 이 수치를 보면 그만큼 이 권 시장이 약간은 대구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갖추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추진했었는데 저는 이 김동식 의원님이 네. 추진했던 조례 중에 이걸 권 시장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했던 게 있었잖아요. 어떤 거였나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아, 그게 김 의원님 작품입니까? 예,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조금 이 제대로 추진 안 되게 된 과정에서 권 시장과 대구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외부의 용역을 의뢰해놨다고. 네. 그래서 한 3, 4개월 걸릴 거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네. 이야기를 하자고 했거든요. 네. 그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대구시 산하출자 추진기관 네. 중에 8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네. 출자 추진기관과 공사공단에 그 노동자 중에 직원. 한 명을 이사로. 네. 이제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거죠. 한 명인가요? 한 명. 조금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0명당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600명이 된 2명 이런 식으로 인당으로. 하는데 네. 저는 첫 술에 뭐 크게 이렇게 배부를 생각이 없어서 일단 네네.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자. 네. 그 정말 이게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30인 정도로 낮춰야 되거든요. 출자 출연기관의 그렇죠. 네. 수도. 근데 다른 지역은 다 100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네. 80인도 지금 과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 어쨌든 80인에서 통과를 시키고 네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차츰 개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대구시가 이제 난색을 표한 거죠. 네. 준비가 안 됐다. 자기들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얼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가 아니었네. 검토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시간을 주면 검토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한 달 시간을 주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보를 했는데 조례 발의를 했다가 발의까지는 하신 거죠? 네, 예. 네. 발의를 했다 유보를 했는데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공동 발의하신 그건 많죠. 있어요? 예, 예. 오. 예. 정책 자체가 네. 뭐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이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출자 출연 기관의 비리 문제 그렇죠. 뭐 이런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 노동자 중에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그렇죠. 감시는 안에서 되겠죠. 그렇죠. 네. 감시는 되겠죠.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바깥으로 알려낼 수 있는 뭐 통로는 되니까 네. 아마 훨씬 비리 같은 것도 줄어들 건데 대구시의회 민주당 의원 5명 있는 것처럼 네. 그 정도의 몫은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대구시가 이것을 다 매일 감시도 못하고 네. 대구시 의회가 또 가서 매일 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면 네. 이렇게 시스템으로라도 좀 이렇게 비리가 건절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네. 잘 몰랐던가 봐요. 네. 외부에 용역을 맡겨놨다고 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놨다고 네. 한 3, 4개월 걸리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용역을 우리가 맡으면 안 되나? 인디공호사 053의 뉴스민. 뉴스민의 용역 그리고 중에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것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참고로 학술 연구 용역도 저희 업체 종목에 다 있어요. 아, 그런 용역은 이쪽으로 주셔야지. 예.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뭐 곧 나오나요? 용역을 지난달에 했고요. 네. 3, 4일 걸린다니까 한 2, 3개월 뒤면은 나오겠죠. 네네. 네. 그럼 권 시장은 일단 뭐 부정적인 인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권 시장님이 이 조례에 내용을 알고 있을까? 또 솔직히 좀 그래요? 예, 예. 알고 있을까? 네. 알고 있다면 저는 권 시장님이라면 네.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한 명인데 사실. 극우 이미지로는 네. 어차피 뭐 큰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권 시장 이미지를 네. 중도 보수 정도로 가져가려면 이건 받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아마 그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 정도 선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너무 근원적인 건데 지금 이제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누구시죠?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라고요. 김성태 의원. 예, 예. 설승 자유한국당의 그분이 생각나. 아 그러네요. 설승. 예, 예. 그 달서구. 네. 예. 대사부 출신. 그 권영진 시장이랑 김성태 의원이랑 독대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권영진 시장이면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뭐 집단 회식이 됐든 1대1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은 만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영길 편집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제가 김성태 의원이랑 네. 권 시장이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두 분이서 만났으면.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그냥 비밀리에 만나는 거 네. 빼고 좀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네. 네. 뭐 완전히 오픈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좀 정례적으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 시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도 보수적 이미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용들을 쉽게 얘기하면 공을 10개 담으면 한 4개는 민주당 걸 담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굉장히 스킨십과 파트너십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요. 노동이사제는 서울에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광주는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나머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뭐 경남, 인천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권 시장이 받아버리면 받아서 시행하면 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영남 최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월경권 보장 조례예요.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는 조례인데. 저도 보도로 봤습니다. 네, 조례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 위생용품 소위 말하는 생리대를 네.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때 선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예, 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렇게 이것을 누구든지 다 그 연령대에 들면 누구든지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일단은 선정을 할 때 나는 집이 가난합니다를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우처 카드를 가져가서 살 때 네. 나는 가난해서 이걸 또 확인하는 네.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낙인 효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청을 안 하니까 자꾸 신청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야 된다 그냥 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준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게 위생용품이 개인 선호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률적으로 어떤 급의 네.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면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은 괜찮아요.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니까. 그렇지 않는 한 다 이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도 그 권 시장이 좀 받으면 그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텐데 네네. 제가 지켜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권 시장이 이미 두 번째 재선에 도전하면서 네. 나는 재선까지만 하겠다. 음. 그리고 대권의 뜻이 있다. 이걸 밝히면서 네. 사실 공무원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긴 해요. 네. 왜 대권 도전한다는데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아까 이창원 대표가 언급을 했듯이 대구 사람들이 이제 약간은 조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네. 좀 지긋지긋하다. 이 본인이 대구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서 인맥을 구축하고 뭘 쌓는 게 아니라 네. 공중전을 하겠다. 전국적인.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5.18이죠. 네, 5.18이었죠. 그래서 권 시장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쓰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번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게 되고 네. 권 시장이 들어서면서 5.18 대구의 5.18 관련한 단체들이 진행하는 5.18 광주 민중항쟁 문화제에 대구시가 공동 주최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와 정치적 포지션을 그렇게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대구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오히려? 네, 오히려 덜 쓰게 되는. 5.18로 때우고 가는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겁니다. 네. 지금 당내 상황들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일단 권영희 시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소신 네. 혹은 뭐 어떤 이 살아온 어떤 소신의 결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다단했지만 다단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왔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권영희 시장이 정치적 행보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저는 첫 번째로 사실 그 5.18 때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사과를 네. 네.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 사과를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하고 이창원 대표가 대구 CBS 방송에서 권영진 시장이 사과하기 전에 네. 적극 나서야 된다. 그렇죠. 달빛 동맹의 취지를 무조건 살려야 나서야 된다.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방송을 듣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아 정말 용기 있는 네. 행동이다라고 생각했고 네네. 그래서 저 그 다음 날인가 의회에 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혹시나 네. 이 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야 참 들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네네. 또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다들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네. 어떤 분이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내다도 안 봤는데 네. 마이크 들고 와서 고래고래 영진아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온갖 네. 욕을 시청 하면서 앞에서, 네. 대한애국 네가 뭔데 대한민국 아니에요? 네가 뭔데 5.18 사과했노 뭐또 막 개인 정말 자격으로 하는 집회하고 건가요? 계시는 아,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네. 심지어 이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토요일 날 요새도 해요? 요새도 그 최근까지 했었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그 공무원들 출근 안 하잖아요. 거기 가서 시청에서 빈집에. 빈집에다 대고 빈집에 출근도 안 가가지고. 했는데 네네. 그냥 좀 알고 좀 가시지. 그럴 때 보면은 또 김동식 의원님 또 권 시장이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성능도 좋은 스피커를 들고 와요. 저희 사무실이 늦가기 대목꾼들이 더 무서워. 저희 사무실이 이제 시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네. 그 가까운 편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항상 그게 들려가지고 성능이 좋은 이렇게. 스피커를 대고 네네. 정말 이 A 없이 그러니까 A라고는 아예 없는 분이더만 말투 자체가요. 영진아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철없는 20대 때 학생 운동할 때도 네.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우리 동료 하구가 네. 맞아서 피 철철 흘려도 네. 저렇게 막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 건데 싶을 정도로 막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을 들을 그 주위의 애들과 그 그렇죠. 학생들에게 저는 안 좋은 효과를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응징 취재를 한번 오셔야 됩니다. 딱이다. 그래 이래서 데모는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어서 해봐야 나이 들었을 때의 데모도 성숙한 그런 데모를 할 수 있다. 연애 많이 해봐라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태극기 부대 문제가 젊어서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나이 드시고 하니까 더 과격해지고 네,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5.18과 관련해서 권 시장님이 조금 이제 칭찬을 하자면 네, 그래도 권 시장님이 그 시장이 되고 나서 전 시장들에 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네. 여러 가지 네.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네. 있고 네, 물론 이 관주도의 소통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소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그리고 청년 정책 네. 이런 쪽은 상당히 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예. 뭐 실제로.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대구에서 문제가 됐었던 장애인 시설이었죠. 대구 시립희망원. 네. 이 시립희망원을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기도 했지만 시립희망원을 폐쇄하고 네, 대구시가 설립한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네, 했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편성돼 있던 예산이 국비로 매칭됐던 예산이 붕 떠버렸어요. 이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금으로 전환시키기로 네.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리고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대구의 청년 수당제를 일정 부분 도입을 했고 네. 이 청년 센터도 만들고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직과 예산이 뭐 사실 행정에서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시민
소통 시민 행복 교육국인가? 국 이름이 시민 행복 네. 시민 행복국을 네. 만들면서 거기에 뭐 청년 정책과 뭐 사회적 경제과 뭐 등등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정책 내지는 좌파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가져갔죠. 많이 이제 네. 좀 그래도 받아줬고, 가져갔다. 예, 받아줬고 네. 실제로 이제 청년과 청년 정책과라든지 네.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까지 만들어내는 일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원영희 시장이 오면서 많은 부분을 좀 인적 인프라도 많이 뺏어갔어요. 빼앗아 갔다.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 전에는 상당히 이 좀 진보적이고 계획적 활동을 하던 분들도 네. 권 시장의 이 영역 안으로 다 들어가서 요즘은 좀 제가 좀 뺏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전 시장들도 똑같이 경북하고 똑같이 대구도 이제 행시 출신의 네. 관료들이 민선 6기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출신이 권영희 시장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6기 7기인데 대구 경북 통틀어서 사실 권영희 시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을 상대하는 어떤 방식이 대구도 사실 이런 정치인을 치는 시장을 처음 만나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립 관계 있고 적대적이었는데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저 사실 오히려 민간 시민 사회가 조금은 좀 헤맸던 초기 1, 2년 굉장히 헤맸던 오히려 민간이 기억이 좀 헤맸던. 있습니다. 인디공호 삼은 헤매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네, 그 자신들의 속에서도 먹을거리,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저희는 뭐 박근혜 대통령 위문 공연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권영진 시장이 2014년에 초선했을 때 인수위에 참여연대 출신도가 네, 들어가셨나요? 대구 참여연대 대표를 당시에 하셨던, 대표를 네. 하고 있었던 네. 당시에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영하 교수가 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뭐 위원장을 위원장, 예, 맡았죠. 위원장이었죠. 네. 저도 위원이었습니다. 아, 네. 인수위원이었죠. 인수위원이었습니다. 뭐 인디 공사가 아니네. 인디 뺍시다. 취임 준비위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김동식 의원님이 이제 참여연대 그때는 활동가였나요? 참여연대 그 후보로 출마를 하고 네. 낙선하고 낙담해 있는 상태였죠. 그때 당시에는 권 시장이 그런 행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어쨌든 참여연대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시끄러웠죠. 그래서 김영하 대표님이 구미까지 시끄럽더라고요. 김영하 대표님이 네. 참여연대 대표를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서 시끄러웠는데 네, 그때 김 의원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를 생각하면 이런 시장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태극기 들고 다니는 저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강내 경선을 같이 맞아요.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당내 경선을 네. 또 같이 하셨던 한 분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금 깜빵에 계시죠. 권 시장이랑 경선에서 상대했던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네.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네. 네, 같은 당 아니니까. 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 주성영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생 관계네요. 네. 대구 시민이라는 사람은 좀 좋게 봤고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뭐지 이런 거였고 후보로 출마했던 제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 나를 저 사지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권 시장님하고 뭐 했단 말이야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게 뭐 또 김영하 출마하신 입장에서는. 김영하 대표님이 자기는 거버넌스의 확대 차원으로 네. 인수위원장을 맡는 거지 네, 네. 무슨 직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밤 12시 대가 긴 뭐 네. 카톡을 보내줬어. 뭐 저는 원래 김영하 대표님 되게 네. 존경하고 네. 좋아하고 그랬던 관계에서 지금 또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네. 이사장이라고 하나? 네, 이사장이죠. 이사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는 무슨 기관인가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시가 관할하고 있던 복지 시설들을 네. 직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재단이죠. 예. 거기도 노동이사제 하면은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실험,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나름대로에서의 실험에서 이제 좀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의 시민 사회가 당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접해보지 못한 어떤 정책이 왔는 게 첫 번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름의 그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가지고 그 팀이 오히려 행정을 들어가서 네. 함께 또 이 사실 팀워크를 했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권영진 시장은 사실 여기에서도 공중전으로 일단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시민 사회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저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제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 놓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권 시장의 거버넌스.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네. 초선 때하고 달라져서 이제 대구에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 보이지 않던가요? 대구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뭐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영진 시장이 사실 지금의 산적한 문제는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정말 수십 년, 정말 길게 보면 100년의 어떤 방향이 네. 잡혀 있는 큰 사업들이 걸려 있거든요. 사실 저는 권영진 시장이 이것을 해결을 하면 정말 저는 대권 후보로서도 일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게 그냥 또 지지부진해지면 많은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대구시가 지금 뭐 3대 과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 통합공항 이전, 공항, 네. 그다음에 취수원 이전, 시청사 네. 이전. 네. 다 이전. 시청사는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중구- 신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 네. 중구는 근데- 정치입니다. 네. 이게 네. 이 세계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저는 아쉬운 게 아까 이제 경제 문제를 하면서 네네. 이것이 대구 미래 먹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의문이 들면서 그 3대 역점 사업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저 이창훈 대표 말씀하셨듯이 이거 다 해결하면 뭐 훌륭하겠죠. 그러니까 통합공항 이전도 제가 봐서는 대구시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취수원 이전도 이제는 공을 총리실로 넘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청사도 신청사 건립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회에 다 밀어놨어요. 공론화. 거기서 공론화위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네. 신청사는 거기에 따른 대로 거기에 따르겠다. 그리고 취수원은 국무총리실 총리실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제 공항 이전 하나 남았는데 네. 저것도 정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구시만으로 저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부지 선정도 대구시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지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시가 할 수 다 있는 게 위탁됐네. 네. 외주화됐네. 대구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좋아요. 세계 그러면 그렇게 가고 그럼 나는 대구 시민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와 그 밑에 세대들이 먹고 살 만한 것을 나는 만들고 가겠다. 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네. 그게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영진 시장이 이제 김동식 의원님 이제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날 시장. 네. 떠날 시장. 그러니까 이 지적은 처음에 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권영진 네. 시장 그러니까 언젠가 떠날 시장, 떠날 정치인이다. 임기가 끝나자마자 인구가 유출되는 한 명. 네, 이제 권 시장이 정말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권영진 시장의 캠프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정말 좀 잘 새겨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왔다가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권 행보가 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지금 민주당의 뭐 후보들 예를 들면 이재명 네.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건 이제 거기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이 민간의 힘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대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만들게 할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앞으로 3년 동안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가 대구 시민이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아들 대구의 아들로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상생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3년 뒤에 권 시장이 경북
도지사를 할 수도 있겠다. 그건 아니다. 하는 거야? 그건 아니다. 트레이드. 그거야 그 뭐야 교환근무야 교환근무 2부에서 얘기 나왔던 그럼 이철우 지사가 네. 대구시장으로 이용섭 시장이 되고 도전해보는 거야. 아사리 바꿀 거면은 광주랑 대구랑 달빛 교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식 대구시의회 의원님 모시고 권영진 시장 평가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끝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미처 못하신 얘기라든지 준비해온 게 없어서 미처 못한 이야기 없습니다. 준비해온 게 없어서. 중간에 또 뭐 새롭게 생각나신 부분 그래서 뭐 총평 삼아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이 민주당 이제 그 시의회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좀 행보에 네. 대해서도 조금 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네. 당 차원에서 사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저는 이게 시민들이 민주당도 이제 기회를 주면서 지금 한번 이게 무대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이 여기에서 정말 여기 이랬는데도 이제 안 돼 버리면 혹은 이 민주당 이 시의회가 뭐 그러니까 잘 되셔야 되지만 혹시나 이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갈 거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의원은 대구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심으로 50명이라는 구의원을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시의원은 따져보면 그 당시에 시의원 출마라고 하면 막 욕해할 정도예요. 뭐 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일을 내보고 하란 말이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당의 힘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각자의 힘으로 당선됐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시의원들이. 네. 달서구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의원 2번을 하면서 그 지역구를 잘 다져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김혜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선을 하면서 비례를 하면 재선을 하면서 이제 북구에 가서 북구에 홍일학 의원님의 힘을 좀 받아서 당선됐고 네. 뭐 전하 강민구 의원은 김부겸 의원 지역구니까 그 힘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이게 좀 잘 안 돼요.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각자 좀 개성들이 정말 좀 다 다르고 그래서 팀 플레이가 잘 안 돼서 늘 좀 안타까운데 나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같이 합시다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사람들이라서 사람끼리가 잘 맞으면 팀플레이도 잘 될 텐데 개성들이 워낙 독특하고 다 이렇게 자기 개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팀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것이 당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에 민주당 후보라서 당선될 확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을 타고 가야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보다는 이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원 같으면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단체 행동이나 아니면은 당의 그 생각에 좀 벗어나면 바로 경고를 하면 말을 들을 텐데 민주당은 뭐 그래도 뭐 어쩌라고 솔직히 뭐 다음에는 무소속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아닙니다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통제력이 좀 안 돼서 민주당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말하기가 조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3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게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상임위도 5개 있거든요. 다 흩어져 계시죠. 그러니까 한 상임위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한 상임위에 5명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상임위라도 좀 일을 잘할 텐데. 근데 막상 그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올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 고민이 정말 묻어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 겸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설레고 신선한 경험을 대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정말 이게
그 시장 입에서 핫바지도 사실 그 상대가 강민구 의원이셨죠? 네. 그때 민주당. 예, 민주당 네, 강민구 의원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 유도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정말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잡아봤는데 저는 정말 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말 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네. 민주당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인적 그러니까 특히 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투자가 돼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해지고 발전이 되는데 좀 역할을 잘 해주십사.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셔야 저는 그 다음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 늘 있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고 제가 정말 대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잘하는 의원이다. 민주당도 잘하네 그러니까요. 해서 네, 네. 다음에 네. 또 우리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그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것 중에 7대까지는 토목건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이나 오분반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다양하게 환경, 복지. 교육, 복지, 뭐 통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영향이 일정 정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완전히 달라요. 이게 네. 살아온 환경과 자주 만나는 부류의 차이, 또 자주 듣는 정보의 차이가 있을 네. 수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참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의제들이 이제 내놓아진 게 아닌가. 이거는 뭐 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민주당이 활동을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당 차원에서도 광도 좀 많이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홍보도 좀 하시고 요즘 뭐 민주당 데이인가요? 네네.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만남의 장도 좀 하시던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조심 이외에 각 지역 좀 돌아다니는 일들도 좀 하시면서 좀 민주당이 지역 아젠다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좀 그런 일들을 좀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직 둘뿐인 그대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평가. 네. 두 번째 편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다뤄봤고요. 이게 결국에 단체장 평가를 하다가 민주당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수고해주신 그리고 또 시장을 가까이서 보고 또 가장 견제하기도 하는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네 그런 관계를 보여주신 네 김동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은 나중에 또 네,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예, 이로써 저희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단체장의 예, 임기를 맞아서 단체장들을 가혹하게 혹은 조금 어떨 때는 따뜻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뉴스 밑장 저희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중에 4부 호그와트 학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